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는 박수입니다. 조선 왕조의 1차, 2차 왕자의 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성의 아들을 살펴보면 장남 이방우, 첫남으로 훗날 정정이 된 이방과, 셋째 이방위, 넷째 이방관, 다섯째 훗날 태종이 된 이방원이 있습니다. 여섯째로 이화대 해군 시점에서 사망한 이방년, 일곱째가 이방관, 여덟째가 이방석이었습니다. 이방년까지 결국 이전에 상환 신의황후 한씨 소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방봉과 이방석은 신덕황후 강씨 소생의 아들입니다. 세자 책봉 당시 이방본이 11세, 이방석은 14세였습니다. 당시 이방가가 35세, 이방원이 25세였으며 여섯째 이방년이 살아있었다면 20살 정도였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신의황후 소생의 자들과 나이차가 10회였습니다. 이미 장성이 있던 신의황후 소생 왕자들은 여전한 이 방년을 제외하는 크건 작건 다들 개국 과정에서 참여해서 일정한 공을 세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씨 소생 왕자가 보위를 물려받은 신의황후 한씨가 정통이 되어야 하는 이상 신덕황후 강씨는 격하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강씨도 이성계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성계는 이미 늙었고 신덕황후 강씨는 이성계보다 훨씬 젊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이성계 사회가 무슨 변화를 당할지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성계로서는 왕의 친모인 대비 자리를 못 박아놓은 것 말고는 강씨를 지킬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남 이방우가 끝끝내 세자가 되기 위해 전조의 시문력의 전통 후계자 지위를 고수한다는 것은 즉 계모 강씨는 물론 아버지 이성계를 적으로 돌린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이방우는 가뜩이나 대대에서 같이 활약한 일이 같은 계모를 굳이 적자하기로 싫고 그렇다고 조금 친모 한씨가 정당한 조선 최초의 왕비로 대접받지 못하고 계모에 치여 억울하게 배가시 당하는 현실을 수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음과 운동 생활을 일찍 죽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진주 이시문정의 전통 후계자 자리를 가지고 있었던 이방우가 생계에서 스스로 퇴장함으로써 나머지 행위들은 모두 잠자가 아니기로는 모두 마찬가지 동생의 입장에서 대권에 도전한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신당하고 사망 전까지 시작 이방석이 입지에 굳히게 선거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성계와 국상 당시 중계를 개성중앙 귀족으로서 입지를 고치는 과정에서 겸체 당시 장자인 이방본이 그로 왕실의 뒤입은 왕후의 딸에게 장가들었습니다. 왕은 개선 왕씨 왕후입니다. 비군이 행인 정창군 왕자는 공장공이 되었습니다. 결국 망국의 군주가 되어버리는 셈입니다. 문제는 지난 500년 동안 고려의 국성이 개선 왕씨는 당연히 상하에서 제일 경비한 가문이 되었습니다. 전조이씨 가문은 건국을 하고도 이 격이 개선 왕씨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성계와 정도전은 그의 기껏 민문과 이교를 대시하고 개국하고도 그 부흥운동이 들어와서 왕씨들을 학살하여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이방본의 자식이 왕위를 잇는다면 높은 확률도 다시 왕씨가 실권을 차지하고 그 모든 계획을 무위로 돌려 조선을 개국한 의미가 하나도 없어지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방본이 세자가 되는 것에 신진 사제들이 될 능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신당하고 강씨 소생들 중에서 이방본을 제치고 하나니 남은 건 이방석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적정자 기술은 맹공이로 이방석을 제거한 이방원 이 때문에 정독이 된 친형 이방과의 행수 정한황후의 양자가 되는 무리수를 감내해야 하였습니다. 또한 왕권을 방어하는 과정에서는 특히 맹공을 이전의 적정자 기술에서 택현으로 전환하기 위한 후궁 출신이 성계의 물씨를 모친 즉 이성계의 분리로 대우하며 극진히 모심으로써 조선의 첫 대별한 정한왕후의 위상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신덕왕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종 자신의 친모인 한씨를 신의 왕위로 수출해 신대왕으로 대체할 권위와 내체로 삼았습니다. 신대왕의 권위와 존재감을 유지하기 위해 도성안의 근위인 등을 조성한 태종의 뜻을 알아채고 신대왕의 신분을 성물을 드러내버리고 제3호조 왕비가 아닌 후궁위회를 치렀습니다. 태조 4월에는 아예 제대로 된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국익수상에서 신대왕으로 폄하하는 바람을 붙여 함으로써 그녀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이방의 개국 공시이며 고려 과거의 학교만큼 명성을 든면을 지녔으며 부친의 정적인 정몽들을 제거하는 탁월한 정치적 직경을 왕래들을 압도한 제왕적 자질이 있었다면 택해놓을 위하면 과외지 구차하게 번거롭게 행과 행수의 양도를 입적했다가 점점적으로 그 부부의 권위를 깎아내는 다음 다시 태조의 아들로 돌아가고 수년에 걸쳐 진행한 정치적 공작을 거두어주기를 위한 연물까지 이루어 왔었습니다. 이방은 왕위를 적자도 장자도 아니었으나 이후에 날된 것이 사실이라면 세간에 회자되는 제왕적 차질이 다른 왕자들을 압도하기 모자란 것이라고 그대를 거쳐 인쇄된 고품 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정도된 조준 남은 등 특정 공신들이 태조의 신의 아래 권력을 가졌던 태조의 미성 소환 근로제에 대한 타 공시 세력을 품는 어머니가 귀국 전에 사망한 등 붕 떠버린 한시의 소속 왕자들이 분만 등의 영광노처럼 한데에 섞여 제자 왕자의 나절한 참사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을 후대 엉뚱 계승자들의 편의에 맞게 설명하여 하려다 보니 나이든 자유가 한정적 이유 없이 다른 신덕왕을 청리하고 신덕왕은 이를 계하라고 야도해본데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이방을 배신하고 자신의 뜻이 아닌 것을 탐하였습니다. 여기에 신권주의, 정도주의 거들어 자격 없는 어린 왕자를 세대에 올렸다는 인식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원과 이방석, 이성계라는 이름을 다 씌우고 보면 왕과 왕비의 아들이 왕시제가 된 일반적인 계승입니다. 선의 신의 항해 한시에 소수한 것 적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수설했듯이 자연인 이성계와 장하분지 이성계를 구분이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대부가 한시 소생들 같은 처지는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러고 일체제가 원칙이던 고려 말기 경체 향차도 구분되는 불법 정원이 성행하여 둘다자 내로 인적의 주된 재산성 같은 사안에서 불만이 나오고 시비가 생겼습니다. 자연이 이성계의 적정자라고 한다는 첫 번째 부인이 신의하고 한시 소생 청년들에게 우선권이 있을지는 모릅니다. 자수한 왕비와 창업군이 이성계 후계자라고 하면 이야기는 달라졌습니다. 어디까지나 첫 번째 왕비는 신덕왕후 황씨 소생에게 정동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를 방해하던 1차 왕대의 날 초대 왕비가 죽음을 일어났습니다. 2차 왕정에는 이방간 태조 이성계의 선남 후에 태종 이방원보다 바로 이 현이었습니다. 왕위를 노린 이하시는 묻고 있어서 특별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큰형은 전조 이시문정의 점선으로서 음소로 변선하였습니다. 둘째 형은 아버지 이성계가 현역 장군이었을 때 전쟁에서 그렇게 고생하며 은희소벌을 받았고 바로 이하 중심은 여말의 난이도 면에서 오늘날 행정을 시에서 보시나 능관력하고 시험에 급제하여 이성을 매우 기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반갑만 별 기록이 없는 걸 보면 제주라고 할 수 없는 동중면에서 가병을 들여 싸움이나 제주하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차 왕자의 날에서 공을 세운 바포가 공공행사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노골적으로 뒤에서 떠들다 열받는 이방원에게 의해 계엄을 가게 되었습니다. 1등이 아니라 2등 공신하는 적에 대해서 강하게 불만을 표했다고 합니다. 이런 바포가 미치가 없던 것이었습니다. 공시책봉은 원래 사후수술을 위해 정치적인 안배를 어느 정도 해줄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1차 왕자의 난 당시 이방원에게 어를 끊고 말고는 어떻게 할
할 일도 없는 조준 김사장 등이 1등 공신에 올랐습니다. 반면 정작 이 방안의 집권이자 실질적으로 그때를 주던 핵심 세력인 이숙과 민문고, 민무길 등은 모두 2등 공신이었습니다. 이후 조준 등은 원로로서 구시행과 측이 1등 공신의 계집을 받았지만 이승계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던 이전에 비해 실권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반면 2등 공신 이숙권, 민무고, 민무길 등은 이방의 왕이 오면서 권력의 핵심으로 1등 공신보다 훨씬 더 강한 권신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동공 행사의 본능을 본 박보는 이방원에게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방원은 쓰러뜨릴 만한 세력을 몰수하는 중 대권에게 노골적으로 야유를 보이는 이방원에게 접근하게 됩니다. 박보는 방관을 찾아가 방원이 당신을 죽이려 한다며 고자질하였습니다. 마침 이방원의 이익을 느끼고 있던 방관이 이에 대책을 물었습니다. 첫째, 권력을 다 내려놓든가, 둘째, 먼 곳으로 피하든가, 셋째, 군사가 방언에 비해 야간에 기습을 해버리는가 하라고 고자질하였습니다. 방관이 군사 훈련을 시키는 것은 마침내 이래가 목격하고 이를 스승 오헌벌에게 알렸습니다. 오헌벌이 이를 방언에게 고하였습니다. 이에 방관이 선약을 핑계로 군사를 모은 후 정정의 거병 사실을 알리고 상황들을 지나면서 태도에 앉았습니다. 반응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신뢰는 방어같이 잘합니다. 조금 뒤에 방관이 그 회의 선장군 오영궁을 시켜 아래기를 정왕궁에 나를 해치고자 하므로 내가 부득이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주상은 놀라지 마십시오. 주상이 크게 놓아여 도승지 이문화를 시켜 방관에게 가서 타이를 이르 네가 나를 혹하여 동기를 해치고자 하니 해치고 피해가기가 심하다. 내가 군사를 벌고 단기로 대궐에 나오면 내가 장차 보장하겠다. 이문화가 이르기를 방관이 이미 인친 민원공 기사 이성기 등이 부축임을 받아 이명령과 시와 수백인을 건드리고 갑옷을 입고 무기를 잡고 태상전을 지나다가 사랑을 시켜 정한군이 장차 신을 해치고자 하니 신이 속절없이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군사를 발하여 치고자 합니다. 이성계가 크게 놓아야 말하기를 내가 정한과 아비가 다르냐 어미가 다르냐 저 소같은 이름이 어찌 이르는가. 방관이 이 대담한 대답에 형정력은 내가 기회에 미쳤구나. 방관 그 아버가 보통이 아니다. 그 애는 전역에서 평생을 보냈다. 영병실이 떠나고 아버지 이성계는 내가 방원이와 아버지가 다르냐 이 어미가 다르냐 너희 모두 동북의 형제 아니냐 라고 경악하였다고 합니다. 정정과 태조 모두 특히 태조는 더욱더 이방원을 지키고 싶어서가기보다는 방관이 이방원의 그릇이 못된 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방관도 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나 이런 정책은 단순히 개개인의 실력과 재질보다는 정치적인 외모의 훨씬 중요했기 때문에 방관도 이렇게 걸어보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막상 거병아님에도 아버지마저 제지선을 하지 않았습니다. 방관은 순식간에 낙동강 5월에 되었습니다. 이 방관 역시 이방을 도와서 아버지의 뒤통수를 쳤는 주제 임cep씨 아버지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한 점에서 얼마나 생각없는 인물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대 해석 중에 아예 처음부터 박보가 방관을 붙이도록 이방원이 판을 짠 거 아닐까라는 추측까지 있습니다. 즉 실록상으로는 박보가 먼저 방관을 붙인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는 오히려 박보도 알려지지 않는 이방원의 측근 누군가의 부칙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관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기도 해도 방관이 자신을 직접적으로 책임 어려운 상황에 아무리 왕의 욕심이 없다고 해도 스스로 유리한 위치를 차리고 위치를 차버리고 도박을 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이방은 이복 삼천이 의관되고 이와 아버지 의행제의 이지랑 조영무 등 측근과 정치인들과 논하여
이방원의 움직임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진행할지 작전 회의까지 해놓았습니다. 이러한 전후 맥락을 볼 때 직접적으로 형을 공격할 수 없는 이방원의 유도에 판관이 몰려들었다는 보고 정황이 용합니다. 이방의 거병의 정치적 상황이 변수가 될 수 있었겠지만 다른 왕실 사람들의 지지가 있기도 힘들었던 것이 태조와 정종이 딱히 반감을 지지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정종 본인은 그들을 둘러싼 권력적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차지하더라도 자신을 대의하라고 일어나면 반란이 아닌 정종 후계자는 누가 될 것이냐를 둘러싼 싸움이었으므로 딱히 어느 한쪽을 지지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조 이성계는 방언뿐만 아니라 방관도 1차 왕정의 날을 받아들여 했기 때문에 눈의 가시 같은 이에서 이 방관을 제지할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둘 모두 어느 한쪽이 승리하기 바라보다 이런 싸움 자체가 왕실의 체면을 깎아먹는 불편한 행동이라고 여겼습니다. 실제로 둘이 보여준 반응도 정확히 같았습니다. 결국 이 방관은 누구에게도 지지를 받지 못해서 거병해벌 회장시킬 수도 없는 상황에 되었습니다. 이 방언을 치기로 결정합니다. 이 방언은 방언대로 자신의 병력을 지어지하였으나 그는 그 정작 집 앞에 병력들을 집중하자 어찌 아우가 행을 칠 수 있겠냐며 집안에 집 밖에서 안 나오는 쇼를 돌리라도 어찌 사사로운 정의 국가의 대사를 저버리려 하느냐. 이후에 아주 그럴듯한 내용이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가옷을 입고 나와 말을 타서도 정령 피할 길이 없단 말인가 라고 울면서 외쳐 수많은 병사들을 감동시켰다고 합니다. 방관이가 하서를 쏘는 자는 되겠다. 내용을 내가 방관을 살려줄 뜻을 확실히 보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시호는 명문사기를 위한 연기였습니다. 방관을 죽이지 말라는 것은 이 방관의 진심을 확률이 높긴 합니다. 태조와 정종의 방에서 나왔듯이 동북행제까지 사용한 건 전주 이시문 중에서 영목 어른들의 지지를 모조리 잊기 딱 좋은 일이었습니다. 민심을 악영향을 끼칠 뻔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을 증오하던 태조조차도 방관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이방을 어찌됐건 이방원도 자기 아들이었고 또 동무 형제에게도 칼을 겨눈 짓을 그 어떤 이유라도 받을 수 없는 피해를 이었습니다. 이방관을 죽이면 이방원 본인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차 왕정의 날을 이방관의 준비가 부족했고 이방관을 편들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상황 태조 행금인 정종은 상황 태조 현 임금인 정종은 물론이고 태종 굉장히 땅 삼촌이 이화던 대부분의 왕족들과 이재랑 같은 공신들이 최대 이방원 편을 들었습니다. 1차 왕정의 날과 달리 실정인 당나의 정정이 왕위에 올라있는 상황에 이방관에게 명령이 전혀 없었습니다. 당초에 이방관의 행적을 보고 포착하여 이미 계획을 다 짜고 있었던 참이었습니다. 이방관의 군대를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죽은 사람의 장도 없고 보이던 상황에서 양쪽에서 항상 몇 번 오가더니 이내 방관이 군사가 와야 되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나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해준 생각입니다. 난이 시작된 후 박보는 탐행이 시행되었지만 이방간 정병과 태조의 감정과 그건 현재의 정민심을 의식하고 죽이지 않고 귀양반했습니다. 그리고 이방간 유배지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말만 유배지지 시효까지 받았기 때문에 그냥 정치에서 술대고 시효를 가서 예성을 마치라는 명령에 가깝습니다. 정작 박보는 방간을 충돌 지내놓고는 죽을 때는 가담하지 않고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죽을 죄는 아니었지만 동북 경쟁인 방관을 죽일 수는 없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기에 정치적 희생양이 됐다는 것이 정사설입니다. 다만 이방거리 아들 이명종은 아버지와 다르게 상당한 경계를 받았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이명종은 활을 잘 쏘았으며 관사업계가 많았다고 합니다. 즉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방관의 반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란을 일으켰던 날 아침에 직접 방어리 곁으로 엔터를 오는 대신 오는 대담한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방관의 아들 이명종은 반이 실패한 후 유폐 상태로 있다가 배로
자살하는 음해를 받았습니다. 그때의 왕이 바로 세종대왕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버지의 태종이 상호했을 때도 아니라 태종 사후의 일입니다. 세종시대의 정치적 문제가 죽은 왕조가 몇 안 되는데 그중 일명 2차 왕의 날 양경되고 노름되고 세종대왕 현재가 7살 문제도 어린애였을 때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일차의 왕자날은 왕위 계승 문제의 싸움이었지만 2차 왕자의 날은 반간이 욕심을 내고 일으킨 아닌데 특히 이방원이 이방간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음모가 아닌가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상 이방원의 1차, 2차 왕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응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